퇴직 후 갑작스레 찾아온 한가로운 시간은 때로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몇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이들에게 출근할 곳이 사라진 아침은 그저 막막하고 허전하게 다가오곤 하지요. 분명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였을 텐데 막상 맞닥뜨리고 나니 오히려 불안이라는 감정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고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초조함과 혼란이 뒤섞인 채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대체로 채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의 이런 목표를 위해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성과를 보며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문득 마음 한편에서 정말 이것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면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는데 왜 텅 빈 기분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의 한 문장은 이처럼 공허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작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이는 완전히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 등지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개념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외에는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다 하는 깨달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비교라는 행위가 내 삶을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습관을 만들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하고도 안정된 길을 걸어온 김명일 씨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계기로 조금씩 삶을 비워내며 자유를 찾은 과정입니다. 김명일 씨는 60세 무렵 대기업을 퇴직했고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부장까지 올라 자타 공인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덕분에 자녀들도 무탈하게 대학을 마치고 각자 자리를 잡았으며 서울 중심지에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까지 마련해 두었죠. 남들이 보기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이는 경력을 쌓은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찾아온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달갑지 않은 멍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해야 할 곳이 없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메일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이제야말로 쉬어야지 하고 느긋하게 지내보려 했지만 곧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 답을 찾지 못하니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그는 의외로 외롭고 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야 업무가 쏟아지고 모임과 회식이 많아 이 감정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일상에 놓이자 내면의 빈 공간이 크게 드러났던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기대만큼 돈독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지원은 꼬박꼬박 했지만 정작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와도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깊은 소통 없이 지내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잔잔한 화면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는 문장이 유독 가슴에 닿았습니다. 마치 내가 왜 이렇게 허전했는가를 날카롭게 짚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게 모자라서 불안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남과 견주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많은 때에 그는 남들이 가진 것들 기준 삼아 안도하거나 좌절해 왔습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낙담시키고 친구가 새 차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또 다른 물건으로 결핍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렇듯 비워지지 않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맞물려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명일 씨는 비교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그동안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성취나 재산 혹은 표면적인 지위를 기준으로 내 가치를 측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지금 내 손안에 놓인 것들은 초라해 보이고 마음속 불안감은 커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깨달음이 생긴 뒤 그는 작게나마 비움을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안을 돌며 진짜로 쓰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의류부터 시작해 가전도 그렇고 책이나 장식품까지 살폈는데 의외로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물건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씩 치워내니 막상 집 안이 깔끔해지고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동안 못했을까 하는 후련함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비교를 줄이는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SNS를 볼 때 예전처럼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되지 하고 주눅드는 대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간표와 욕심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친구의 성공담에 마음이 동요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내 삶이 나쁘지 않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덜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마주 앉을 때도 무언가 조언하고 지시하기보다 요즘은 어떤 기분으로 지내?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아내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김명일 씨는 내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건 이런 소소한 대화와 교감이었구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문장은 김명일 씨의 일상에 잔잔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시에 살고 어느 정도 재산도 유지하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게 됐고 남보다 더 가져야만 안정된다는 강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그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화 같은 것이라 묘사합니다. 결국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조건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와 비교에 매몰된 사고방식에서 한 발 물러서 보라는 것이지요. 퇴직 후 허전함에 빠진 사람이라면 왜 그토록 불안하게 느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무언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압박하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혹여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나에게 별다른 가치도 없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짐만 되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일 씨의 경험은 작은 시작이라도 우리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두 벌의 낡은 옷을 정리하고 묵혀둔 물건을 털어내며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맛본 것이지요. 나아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습관에서 물러나 나는
내가 걷는 길이 있으니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무겁던 마음에 한결 바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가 가족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퇴직 후 공허함과 불안 혹은 막연한 초조를 느끼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비움이란 거창한 수행이나 극단적 금욕이 아니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남의 기준이나 잣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느덧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완벽한 무소유와 완전한 비교 단절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를 목표로 배우고 달려온 우리에게는 낯선 길이니까요. 그럼에도 김명일 씨가 말하듯 작은 시작도 커다란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해 봅시다. 오늘 집 안 어딘가에서 눈에 띄는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 치우고 남의 성취에 흔들릴 때 잠깐 멈추어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말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움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결국 삶의 가치는 더 많이 채우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지금 이미 내 손안에 놓인 것들에 감사하며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더 큰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내 삶의 본질을 다시 찾아보라는 초대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할 때 우리는 물질과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하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당장 전부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식의 급진적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일 씨 역시 여전히 도심에서 살고 연금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일상을 영위합니다. 다만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집착과 남과 비교해 우위를 점해야 안심이 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자 의외의 평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가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내려놓고 보니 오히려 내 삶을 더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바깥 세계의 기준에 맞춰 달리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소유와 비교를 조금 덜어냄으로써 생긴 여백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것이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잔잔한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취미에 몰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느긋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결국 비교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말은 남의 잣대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할 소중한 길인데 자꾸 남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면 결국 허무함과 초조함만 남을 뿐이니까요. 비우려면 반드시 고행과 단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욕심과 군더더기 물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온갖 과잉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린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충분한 가치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걸어온 길, 내 주변 사람들. 그것들이 사실은 꽤나 반짝이는데 비교와 과도한 소유욕이 그 빛을 가렸던 거죠. 김명일 씨도 이 점을 가장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손을 조금 펴고 보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혹시 지금도 불안과 공허함에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는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집 안구석에 방치된 물건 하나를 치우고 남들이 잘 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라고 잠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언젠가 문득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느낄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삶은 종종 거창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지금 내 일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가질 때만 안정되고 비교해서 이겨야만 행복해지는 삶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갈증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인정하고 남의 잣대 대신 내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비워낸 자리에 더 깊은 평온이 찾아와 줄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그런 작은 시작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다는 용기가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가 쌓여 언젠가 당신의 하루가 지금보다 한결 가벼워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실 이러한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만 덜어내고 조금만 덜 비교했다면 가족과 더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테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기쁨들도 더 자주 누렸을 텐데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알맞은 때라는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그 깨달음을 얻고 실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비워나가면 그만큼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결국 비교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는 이 단순한 문장은 우리에게 과잉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속삭입니다. 더가 아니라 덜을 택하는 순간 삶은 예상외로 너그러워지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여유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면서 지금 눈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때 당신은 비로소 남의 인생을 사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당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온전히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런 작은 비움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김명일 씨가 마음을 덜어내자 가족들은 더 편안히 다가왔고 그는 그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묘한 벽을 허물어 준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잉된 소유와 비교의 굴레에서 한 발 물러나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을 조금 더 깊이 누리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